실화 무당의 집 그 세 번째 이야기. 악몽의 전개는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. 꿈에서 저는 안방에서 문지방을 밟고 서 있었고 거실에는 어머니랑 아들이 있었습니다. 어머니 얼굴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이 나는 건 그 어머니의 몸 상태가 이상했다는 것과 아들은 4살에서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었습니다. 저는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꿈속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. 그때 저희 한 손에는 강목이 들려 있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. 저 모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. 제가 폭력을 좋아해서 싸움 같은 걸 즐기는 그런 편은 아니지만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봤었습니다. 특히 좀비가 나오는 영화나 소우 같은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많이 봤었습니다. 그런 영향들 탓이었는지 전 그 자리에서는 특별한 아무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의 머리를 강목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. 그렇게 몇 번을 내리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내리쳤고 그러자 어머니로 보이는 그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그 자리에 푹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. 그러자 그때 그 아들은 밖으로 도망을 갔고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그 아들까지도 강목으로 내려쳤습니다. 그 순간 바로 저는 아차 싶었고 밀려드는 죄책감과 그 모자가 가엾어서 한참을 흐느끼면서 울었었습니다. 정말 그때는 마치 한 편의 영화 따위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불쌍해서 말이죠. 그리고 전 그 죽은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. 그런데 세상에 그 아이의 얼굴은 며칠 전 제가 그 집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. 그때 제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죽은 그 아이의 표정은 해맑게 웃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바로 전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 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. 또한 제 머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 집과 그 모자에 대해서 말이죠. 자, 이때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그 집에는 원래 엄마랑 아이가 살고 있었고 인석이 여자친구의 꿈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엄마. 엄마는 집안에서 죽었고 아이는 밖에서 죽었는데 아이는 귀신이 되어서라도 집에 들어오고 싶어 했고 하지만 부적들 때문에 그 아이 귀신은 함부로 못 들어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모자를 죽인 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? 꿈속에서는 바로 저였지만 제가 그 집에서 살지도 않았었고 당연히 그런 일을 벌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. 저는 그렇게 그런 꿈을 꾸고 난 후 그 집에 어떤 사연이 깃들었는지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. 저는 인석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. 그리고는 인석이에게 지금 집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. 나의 질문에 돌아온 인석이의 대답으로는 70살 정도 잡수신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. 아무리 가격이 싸고 괜찮다지만 이런 귀신 나오는 집을 사다니.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귀신을 봤으니까 자기 자신은 그 집에서 안 살고 그렇게 전세를 싸게 준 거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
그리고 전 다시 인석이에게 내가 그 할아버지를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. 그 녀석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처음엔 반신반의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고분이 알았다고 하더군요. 그렇게 인석이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집세 명목으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다행히도 할아버지를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. 그렇게 처음 뵌 그 할아버지의 인상은 참 좋아 보이셨고 지금은 가족들과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잠시 뒤 저희는 할아버지께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.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할아버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선 모른다고 하셨습니다. 귀신에 대해서도 말입니다. 그 전에 무당이 살아서 찝찝했지만 부적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부적 얘기만을 잠깐 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전 할아버지의 알 수 없는 표정의 변화를 보고 말았습니다. 마치 별일도 아니라는 듯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흔들리던 눈동자와 어색하게 짓던 그 미소를 말이죠. 전 그 할아버지께 더 묻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인석이와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. 그렇게 삼겹살을 먹고 그날도 어김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. 그런데 인석이가 그날따라 술이 좀 됐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기는 그동안 귀신이라고는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꿈을 꿨던 어제 자신도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말입니다. 그날 인석이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작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석이는 그 작은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.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워낙에 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인석이는 또다시 TV를 보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상한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그 소리에 이 녀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하지만 이번에도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. 그 소리에 인석이는 아무 생각 없이 위를 쳐다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어서 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천장이랑 문 위의 벽이랑 만나는 그 지점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가 박혀 있었답니다. 그때 인석이가 봤던 광경은 정말 만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건물에 박혀서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여자는 벽에 박혀 무척이나 힘들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신음소리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끊어질 듯한 그런 목소리로 그리고 더군다나 데시벨도 맞지 않는 그런 소리로 인석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석이는 겁이 없는 녀석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 집에서 나와 친구 집으로 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꿨던 꿈 얘기를 해줬고 저의 꿈 얘기를 들은 인석이는 더욱더 놀란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때 인석이가 저보고 같이 그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는 그냥 그 집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꿈 같은 건 학교에서 싼 값에 해주는 심리치료 같은 걸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에 거절을 했더니 갑자기 그 녀석이 화를 내었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그 녀석에게 반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. 인석이 그 녀석이 자존심이 워낙 세서 자기가 직접 겪은 일 이전까지는 그냥 신경이 쓰였지만 내색을 안 했었답니다.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생각이 바뀐 거였죠. 저는 사실 그렇게 바뀐 인석이 녀석이 조금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결국엔 인석이랑 같이 그 집과
그 모자 귀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무당의 집 그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.